예, 안녕하세요. 남지호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항상 얼굴 보고 싶었는데 얼굴도 못 보고 어제 학교에 갔는데요. 참 학교 가가지고서는 참 학생들이 한 명도 없고 교수들도 몇 명밖에 없고 해서 참 이 세상이 참 바이러스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를 어떻게 과연 바꿔올 건지 바꿔갈 건지 하는 거에 대한 참 사회학자로서 걱정을 많이 하다가서는 돌아왔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대면 강의를 못하고 있으니까 비대면 강의로 동영상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스포츠와 경제인데요. 우리가 제가 얘기를 했었죠. 어,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터치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사회학이라고서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항상 그 전화도 많이 받고 또 내지는 어, 뭐예요? 메일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레포트 과제가 4개 5개가 됐죠. 그거를 학교에 돼 있는 내 메일로 받자면은 학교에서는 용량이 한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따로 제가 개설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개설되어져 있는 이 메일로 여러분들 과제를 다 보내줄 수 있도록 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전부 다 제가 프린트로 다 뽑아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고 또 그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 아이디는요 재화남 소문자입니다. 전부 다 JHNAM 59 골뱅이 한메일.net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개설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JHNAM59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그 과제물들을 보내주면은 전부 다 제가 체크하고 프린트 해가지고서는 제가 여러분들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해가지고 체크할 수 있고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또 그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항상 제가 수업 듣는 게 화수목 해가지고서는 세 강좌예요. 세 강좌인데 내가 화요일 수업 듣는 누구입니다. 이것도 없이 그냥 뭐 그냥 올려놓고 하면 제가 그거를 170명을 다 찾자면 정말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저도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요일 날 수업을 듣는 학번 누구고 무슨 학과에 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해줘야 제가 빨리 찾아가지고선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또 하나는 댓글을 여기서 주목하세요. 이게 오늘의 그 수업의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없이 전부 다 전 누구예요? 그러면서 해가지고선 보내오면은 그거는 정말 그 동영상을 듣고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체크가 안 되죠. 그럼 학점이 낮을 수밖에 없죠. 떨어뜨려 가지고선 제가 학점을 줄 수밖에 없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댓글을 올리라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전 누굽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굴도 못 봤고 정말 내 동영상을 듣고 공부를 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내가 주목해라 그러면서 다 읽은 다음에 다 본 다음에 음, 아 여기 교수님 이 부분은 이거예요 그러면서 해가지고 올린 그 부분은 정말 그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죠. 전 누구예요 그러면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제가 체크를 다시 할 겁니다. 그 이후에 나한테 학점을 저한테 왜 이렇게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전화라든가 아니면 메일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끝나는 부분에 가가지고 제가 저거를 레포트를 다시 낼 수 있는 그 아이디를 제가 다시 한번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스포츠와 경제인데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스포츠와 정치, 저도 지금 빨리 계속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계속 동영상 강의를 계속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지난주 정치 했죠. 이제 경제하고 그러고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내일 모레 해가지고 스포츠 교육 그리고 대중매체 해가지고서는 또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여성과 사회 문제 두 챕터를 한꺼번에 올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와 환경 스포츠 미래에 관련돼 가지고 올릴 건데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 빨리빨리 듣고 어떨 때는 뭐 600몇 명이 그럼 어쩌다 듣다가 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보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 뭐 해가지고 하니까는 600, 700, 800명 뭐 이렇게 하는데 지난 스포츠 정치는 45명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다 듣고 저한테 해가지고 좀 보낸 다음에 그러고서는 여러분들 저한테 항의하지 말고 자기가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제가 어제도 갔을 때 정문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저도 발열 체크를 하고 학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정말 없어요. 저도 발열 체크한 다음에 오후 8시 돼 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와가지고요 발열 체크 받고 나 이상이 없다 해가지고 했을 경우 정문에서 통과되면은 올 수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 제가 항상 있으니까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문의를 하든지 아니면 저한테 전화를 하든지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업했던 거 복습 퀴즈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체계, 이게 어떤 사회제도죠? 정치제도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는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정치를 발들여 놓기도 싫은데 정말 정치는 대한민국에 잘못돼 가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정치라는 걸 제대로 못 익혔어요.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에서 대통령이 프로야구에서 시구를 하는 이유는 야구를 좋아하는 국민들과 같은 편이라고. 나도 니들하고 같은 편이야. 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의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3S 정책을 쓰면서 야, 정치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은 니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섹스, 그런 3S 정책을 쓰면서 그거에나 관심을 쓰라고 해가지고서는 프로 야구, 프로 축구, 프로 그 실험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스포츠와 정치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개념 과정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상징, 동일화, 조작이라고 선 얘기를 했었죠. 이걸 다시 설명하면은요,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과정에서 스포츠 경기의 의미를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 꿈은 이루어진다. 천하통일. 2002년도에 진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잘 사는 국가 아니면 꼭 강대 국가라고서는 할 수 있었던 게 상징적으로 확장해 가지고선 얘기를 했었잖아요.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과정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의 경기 결과를 자신의 결과인 것처럼 인식하는 과정이 결국 나한테는 손해가 하나도 안 와요. 김연아가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도둑 맞았다 해가지고서는 하니까 우리 개미 군단에서 그냥 올라가 가지고서는 소치 올림픽 위원회에 저쪽에 마비됐잖아요. 결국은 내 걸 뺏겼다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의라고 하죠.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과정에서 스포츠 경기의 의미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요. 5.18 그게 얼마 전에 지나갔죠. 근데 그때 전국체전이 열렸어요. 이게 전국체전을 위해서 체육재전으로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거를 결국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당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긴 했었지만은 그런 안타까운 그런 과정이 있었었죠. 스포츠의 정치적 이용에서 스포츠 경기로 국민의 관심과 의미를 한 곳으로 모아 국민들 간에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는 이 메커니즘 두 가지의 기제로 활용한다 그랬죠. 사회 통합의 메커니즘. 역대 올림픽 중에서 적자가 아닌 올림픽이 없었다 그랬죠. 그런데도 올림픽을 유치하고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사회 통합을 위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선거할 때는 전라도 아니면은 뭐 영남, 충청도, 강원도 뭐 해가지고 다 찢어지죠.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그러고서는 월드컵이 이루어지고 그럼 대한민국 해가지고 하나로 다 뭉치는 겁니다. 이게 사회 통합의 메커니즘, 사회 통합의 기제로서는 활용하는 거죠. 스포츠의 정치적 이용에서 스포츠 경기가 국민의 활동을 통제하는 정부의 정책을 강화시키는 경을 니들은 프로 스포츠나 봐라 프로 야구나 보고 니들이 좋아하는 그거나 해라 해가지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정치인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 통제 메커니즘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올림픽 게임과 국제정치의 관계에서 올림픽 경기는 결국 쿠베르탱이 근대올림픽을 재창설을 했었죠. 그때 거기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인종과 국가와 종교와 뭐 이런 것들을 따지지 말고 세계의 화합과 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근데 결국은 이게 정치적으로 분쟁을 유발 안 시킨 올림픽이 없었다고서는 제가 설명을 했었죠. 남북 스포츠 교류의 순기능에서는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과 이거의 고치에 있지만은요, 북한에서는 절대 남한에 와가지고서 친선 경기를 안 치릅니다. 왜냐하면은 남한에 잘 살고 있는 거 이런 걸 북한 국민들이 보여주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으로 와서 게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선은 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는 거지만 결국은 동포애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체제의 우월성의 선전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게임을 하러 가면은 그 평양까지 가는 도로에 10만 명, 20만 명 이미테이션 꽃다발을 가지고서는 한복을 입고 양복을 입고서는 양쪽에서 환영합니다. 그러면 조선은 하나입니다.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우월성 때문에 해가지고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남북 스포츠 교류의 앞으로의 과제는 현재까지는 대립과 갈등에서 이제는요 한번 원칙이 정해지면은요 그 원칙에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매번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할 때마다 회의하자,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 규칙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와 협력으로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법률적 전문가로서의 스포츠가 대두되는 이유는 스포츠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짐으로써 스포츠 내 분쟁이 정말 이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아마추어 시절에는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정말 아무 문제가 아니고서는 농구, 야구, 배구 여기서 정말 승부 조작이라든가 막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들이 이거를 전담하는 아이덴티티를 해가지고서는 가지고 있죠. 정말 이제는 심각한 문제로 번져 있는 겁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이 스포츠와 경제인데요. 부제를 제가 스포츠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돈 벌 수 있을까요? 아마추어리즘과 프로하고 장단점을 생각해서 봅시다 하는 게 제가 수업을 할 때에 조별 토론을 할 수 있는 주제로 선정해 놓은 건데요. 이 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하고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하고 프로하고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후루룩 소리 났죠. 이제 목이 타가지고서 물 한 컵 먹었습니다. 아마하고 프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간단할까요? 아니면 심각하게 뭐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다 다루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스포츠와 연결시켜 가지고서는 하는 분석하는 토론하는 그게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결국은 경제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상품을 생산해 가지고요 유통하고 소비하는 이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체계를 우리가 경제라고 얘기를 하죠. 경영하고서는 또 다른 거죠. 그러면은 이 경제하고 스포츠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냐? 우리가 여가라고선 얘기를 하죠. 레저라고 얘기를 하고 스포츠라고 얘기하고 체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체육과 스포츠는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여가하고 레저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체육에서 스포츠에서 1차 참여자들은 아무 거를 생산할 수 없는 비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스포츠는 생산을 해내요. 스포츠에 진짜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생산을 못해요. 1차 참여자들은요. 그런데 스포츠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2차 참여자 중에 생산자들, 이 사람들이 돈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1차 참여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쪽에서는 스포츠를 통해서 생산을 한다, 만들어낸다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요, 보면은요, 우리가 7330 운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리고 30분 이상 땀이 뽀글뽀글 날 정도로 운동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 작년에 400 몇십 조, 올해는 뭐 500 뭐 36조입니까? 예산이 그렇게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5조에서 8조 정도의 의료 보험금이 절감이 된다. 그래서 전 국민의 30% 이상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뭐냐면 30이에요. 330,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리고 땀이 날 정도의. 근데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하고 뭐 하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병원 순례를 해요. 약국 순례를 해요. 의료비가 얼마, 뭐 1,000원, 2,000원만 주면은 되니까 병원 가가지고서는 그 의료비로 다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네들 의료비 안 들어가죠. 거기서 저거 봤죠. 조금 약국 가가지고서는 거 가지고 이거 약 주세요. 그것도 돈 별로 안 들어요. 이게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입니다. 이 의료 시스템을 해서 우리가 30 이상 운동을 했을 경우에 한다 해가지고 한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요, 주 3회 이상이에요. 운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50% 가까이 해가지고 운동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절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도 나오고 지금 해가지고 하는 게 뭐냐, 의료비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의료 투자비 해가지고선 지금도 굉장히 논란이 지금 심하게 일어나고 있죠. 의료비 뭐 1년에 뭐 30조 원을 투자한다, 뭐 그게 복지다 뭐 해가지고 하는 건데,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 산업 해가지고선 얘기를 했는데요, 스포츠 산업은 정말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의 스포츠 산업과 관련되어져 있는 학과가 정말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그리고 또 키워지고 있고, 우리 재학 인원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산업 얘기할 때요,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요, 시설업, 용품업, 서비스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각 세 가지 영역이 정말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뭐냐 하면은 우리 아웃도어 산업 있죠. 아웃도어 산업이요,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유명 브랜드들이 전부 대한민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실패해 가지고선 철수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웃도어 상품이요, 아웃도어 산업이요, 세계 1위가 미국인데 세계 2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나한테도 아니면 내 친구한테도 정말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도요, 그거 벗어놓고 또 다른 브랜드를 삽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크고 있어요. 종사자, 매출액, 사업체 수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기 산업 사회에 살고 있다 얘기하죠. 그 정보화 사회, 지식 정보화, 지식 사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전산업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영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했던 그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 정말 체렵하고 수렵하고 했던 그거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전산업 사회라고 얘기하죠. 영국에서 이제 그 산업 사회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2차 산업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산업 그 일어난 이유도 결국은 뭐냐 하면은 직접 만나가지고 재미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어난 계기가 결국은 그 콜럼부스가 스페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내가 인도 내지는 저쪽에 중국 가면은 모든 집을 그냥 좀 황금으로 지어놓고 있다. 내가 인도하고 그쪽 가가지고서는 내 황금을 가져오겠다 했는데 이탈리아에다 얘기했는데 이탈리아 황제가 노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갔어요. 스페인 여왕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좋다. 네 그 군단을 마련해 줄 테니까는 갔다 와라. 그러면서 해가지고서는 스페인 가가지고 갔는데 간 게 인도인 줄 알고 간 게 어디 갔냐면 파나마이 쪽 중남미로 간 거죠. 여기가 그 인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금을 좀 많이 캐가지고서는 갔다가 스페인 여왕한테 줬죠. 근데 이제 그 뭐 스페인 그쪽 가가지고 나는 스페인의 땅을 발을 안 닿겠다 해가지고선 지금 스페인 그 성당 가면은 콜럼부스의 관이 있어요. 파나마에 와가지고서는 그 여행 가서 내가 봤는데 그 콜럼부스를 지지했던 그 왕들은 앞에서 희희낙낙 해가지고 두 개 관을 메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그걸 지지 안 했던 두 왕은 뒤에서 눈물 흘리면서 뒤에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고 뭐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 그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게 영국에서 일어난 게 해가지고 인도를 영국이 가가지고 지배하려고선 갔는데 거기에서 목화가 나기 시작하니까는 목화를 가지고서는 그때만 해도 영국은 변방 국가였었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 목화로 만든 직물을 유럽에다 갖다 파니까 돈이 좀 되니까 거기에서 직물 직공자들을 노예로 영국으로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 가지고서는 하다가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식민 지배를 해 가지고서는 자동화, 기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직물 생산자들이 기술자들이 만들어내는 거 그걸 양이 안 차니까는 기계화, 자동화 해가지고 한 거죠. 그리고 실업이 오고 사람들은 기계한테 밀리고 한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1800년도 중반에 해가지고서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영국이 왕성하기 시작하고서는 했었던 거죠. 그게 2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후기 산업사회라고 얘기를 해서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후기 산업사회 또 내지는 지식정보화 사회 하는 이게 이제는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후기 산업 사회에 접어들면서 여기서 후기 산업 사회에서는 후기 산업 사회의 1차, 2차, 3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교통통신도 서비스 산업이에요. 금융, 보험, 증권도 후기 산업 사회예요. 특히나 5차 산업 사회로 해가지고서는 여가, 의료, 교육, 스포츠도 최위에 있는 5차 산업 사회라고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제는 스포츠도 그만큼 격상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스포츠 미래는 엄청나게 넓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스포츠에 종사해서 스포츠 전문가가 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스포츠 산업은 앞으로 건강과 관련되어져서 엄청난 산업으로 발전할 겁니다. 산업 구조도 보면은요, 아까 얘기했죠. 1차, 2차 산업, 3차 이렇게 얘기를 했죠. 3차 중에서도 1차, 2차, 3차라고 얘기를 했었죠. 스포츠와 관련되어져 있는 3차 산업은요,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지금 얼마 우리가 16조를 준다, 16억을 준다, 60억을 준다 얘기하지만 거기는 기본 1차, 2차 산업에 관련되어져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OECD 37개 국가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서비스업과 관련되어져 있는 국가들이 얼마나 높느냐, 그거에 따라서 국가의 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국가의 질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은 정말 서비스업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게 정말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OECD 37개 국가 중에서 정말 여러 국가에서 우리가 GDP 12위 국가잖아요. 전 세계에서 12위 국가. 그리고 남북한이 통합이 되면은 7위 국가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국가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데 정말 요즘 좀 답답하죠. 답답할 뿐이지 좋아질 겁니다. 이 정말 자료들은 전부 다 국가에서 전부 채택해 가지고서는 했던 건데, 정말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요즘 좀 답답하죠.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들도 정말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스포츠 전문가가 되면은 앞으로 미래가 촉망될 수 있는 그런 산업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서는 뽑으려 그러면 참 힘들어요. 안 줘요. 각 전부 다 통계청이라든가 아니면은 세계적으로 잘 안 줘요. 근데 억지로 빼내고 해가지고 한 게 해가지고 한 이런 자료들입니다. 결국은 제가 스포츠 산업 그러면서 얘기했죠. 체육 쪽에서, 이쪽에서는 1차 스포츠 참여자들은 돈을 못 번다 그랬죠. 근데 돈을 벌어주는 사람은 어디서 벌어주느냐? 용품업, 시설업, 서비스업에서 돈을 벌어주는 거죠. 우리가 65년도에 최초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요, 체육 교육학과라고 선언했어요. 체육교육학과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하는 건 체육교육학과는 체육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국의 체육을 가르칠 선생님들을 만들어. 그러다가 이제가
체육학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체육학과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는 뭐냐면 코치 감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엘리트 선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체육학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85년도에 동아대학교하고 용인대학교에서 최초로 사회체육학과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86년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88년도 올림픽을 유치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사회체육 영역을 확장시킬 것이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사회체육학과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다양하게 번지죠. 지금은 뭐 레저 스포츠학과, 항공 스포츠학과, 해양 스포츠학과, 심지어는 한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인체 디자인 인체 디자인 무슨 학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하고 있죠. 영역을 그런 식으로 직업을 변형시킨 거죠. 용품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용품업을 우리가 제조업하고 유통업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 나이키가 미국 회사죠. 그런데 그거를 만드는 회사는요, 그거 만드는 그 동남아시아예요. 중국 내지는 뭐 동남아에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요. 싸죠, 인건비가.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유통을 하는데요,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저 안에 있는 거 저거 있잖아요. 저거는 비싼 거는 저 안에 화려한 조명 안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각 전부 다 그 판매점 가면은요, 그 바깥에 이렇게 내놓은 거 그거는 제일 싼 그 매장에서 가장 싼 거예요. 그건 누가 하나 훔쳐가도 신경도 안 쓸 정도로. 제 아들이요, 500만원짜리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30만원짜리 자전거 있는 거는 복도에 내놔요. 근데 500만원짜리 그 지자전거는요, 우리 저 베란다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저 안에 불빛 화려한 거 저거 저 집에서 가장 비싼 겁니다. 내가 얼마짜리 골프웨어를 입었다? 옆에 친구들이 골프웨어를 더 좋은 거를 입었다? 그럼 자기 것도 비싼데 300만원 한대 벗어놓고 친구 거 저거 사는, 이게 용품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스피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스피치가 얘기한 게 결국은 용품업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 옛날에는요, 어디 가면은요, 선택의 영역이 없어요. 그냥 그거밖에 살 수가 없어요. 운동화든 모자든 뭐 전부 다 해가지고서는 좀 더 그걸 사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소량 생산해요. 주문 생산해요. 그리고 그 제품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수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자동화가 어렵죠. 자동화가 어렵다 보니까는 인건비 비중이 높죠. 축구공을 만드는데 아주 조그만 손이 필요하다. 카페트를 만드는데 인도에서 조그만 손이 필요하다. 아주 하면 걔들 주고 8불 10불 주고선 해가지고서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죠.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이 한 얘기가 몇 가지 그 삼성의 경영 철학 해가지고선 얘기한 게 뭐, 마누라 자식 외에는 다 버려라. 앞으로
10년 이후에 지금 삼성에서 개발되고 그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은 다 없어질 거다. 10년 후를 대비해라. 그러면서 쓰러지기 전에 마지막에 한 얘기가 독일의 동부인 사장단을 동부인 해가지고선 거기서 얘기하는, 앞으로는 디자인이 중요하다. 삼성 제품 비싸죠. 삼성 제품이라 그러면 우리가 믿고 사잖아요. 어? 디자인이 중요하다. 삼성의 가치를 높여라. 그리고 마지막에 소재의 고도화예요.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등산화인데요. 이 등산화가 나사에서 개발했어요. 나사가 어디죠? 미 항공 우주국이죠. 왜 항공 우주국에서 저 쓸데없는 저런 쓸데없는 저런 등산화를 개발해요? 우주에 갈 때 나사에서 우주인들이 신었던 그 제품의 소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기능성 내이라 그랬잖아요. 비가 오면은 비 와도 안으로 안 들어오고 내 땀은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또 이 지금 쓰고 있는 모자라든가 점퍼요. 산에 가가지고 미끄러져도, 바위에 미끄러져도 안 찢어지고 내 몸에 피부가 상처가 안 날 수 있는 우주 소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은 소재의 고도화예요. 삼성이 왜 자신 있게 하는가? 디자인이 중요하다. 삼성 제품 니들 믿고 사라. 어? 이런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하면은요, 주문까지 해줍니다. 응? 나 500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 이렇게 해주시오. 그러면서 해가지고 주문 생산까지 해줍니다. 두 번째가 시설업이에요. 짧게 갈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시설업 그러면은 건설업, 운영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외국 같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저 체육관 밑에 거 들어가면 하루의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게 모든 시설업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거 없죠. 그러니까 매달 해가지고서는 부산 아시안게임 치른 다음에 거기에서 1년 운영 관리비 400억이 적자가 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저기에 누가 올 거냐, 스키 타러 아니면 누가 올 거냐 해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저 밑에 다 들어가 있어야죠. 거기서 유아타가 시설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에요. 경기업이 안 되는 이유가 대한민국 그거예요. 관중들 수입만 가지고선 되는 거 아니죠. 두 번째가 스포츠 마케팅업이에요.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서는 저 찍은 게, 광고 찍은 게 300억이에요. 역도의 장모 씨는 광고 2개밖에 못 실었어요. 근데 연하가 찍은 그걸 가지고서 아마 아침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광고를 다 찍었어요. 아침 일어나 가지고서는 커피 한 잔 마시는 광고 찍고, 그러고서는 세탁기에 모아 가지고서는 티슈처럼 넣는 거죠. 찍고. 그런데 왜요? 연하가 이뻐서요? 장씨는 우리나라에 정말 올림픽 세계선수권에서 갖다 준 메달이 연하보다 훨씬 많은데 이뻐서 그렇습니까? 결국은
게다가 이쁘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마케팅을 그렇게 하는 거죠. 더더욱이나 스포츠 정보, 정말로 이제는 내가 뭐 저걸 안 봐도 해가지고서는 뭐 예약만 해놓으면 언제든지 뭐 해가지고 내가 모든 정보를 해가지고 다 볼 수 있죠. 점점 더 발달해 갈 겁니다. 서비스. 월드컵 4강 효과가요, 동그라미가 너무 많죠. 한번 볼까요? 1100만 10억 조죠. 1100만 10억 조. 26조의 효과를 높였다는 거예요. 1억을 1조를 1억 해가지고 투자하면은요, 거기가 국가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데 0.6%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월드컵 4강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정말 대한민국이라 그러면 전 세계 어디 가가지고서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학술 세미나 가고 해외에 가면은요, 어디서 왔냐고 얘기를 물으면은요, 옛날엔 영어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대한민국 그러면서 한국말로 얘기. 오, 대한민국 짜장 짜장 짱. 쥐들이 먼저 그래요. 이게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그만큼 스포츠에서 올린 겁니다. 이게 경제적 효과인 거예요. 응? 세계 어딜 가든 정말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해가지고 하면은요, 정말 영국 같은 경우에도요, 영국이 국가 불황이 왔었는데요, 결국은 영국 경제를 살려낸 게 뭐냐, 런던 올림픽이 살려냈다는 거예요. 어? 영국의 그 축구, 프로축구 막 이런 것들이 전부 해가지고 영국을 살려낸 게 스포츠가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 자료는 제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어느 정도로 컸냐 하면은요, 정말로 2014년도에 브라질 월드컵이 열렸을 때요, 가지고서는 그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6,096억 원이었어요. 우승 상금 370억 원이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커가냐 하면은요,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4,445억 원으로 커졌어요. 우승나라에는 318억 원을 줬어요. 독일 월드컵 2006년도에 이게 엄청나게 커져가다가서는 해서 결국은 상금판을 어떻게 키웠냐면, 브라질 월드컵 할 때요, 우승했을 때 370억을 줬어요. 준우승 2,500만 달러 줬어요. 그리고 각 국가에다 5위부터 8위까지 1,400만 달러를 줬어요. 출전한 국가 9위부터 16위까지 900만 달러를 줬어요. 17위부터 3위, 32위 출전한 국가 모든 국가한테 800만 달러를 줬어요. 그리고 32개 준비하고 월드컵 준비하는 거 150만 달러 줬어요. 또 어떤 것까지 줬냐 하면은요, 본선 출전 선수의 소속 클럽팀 700만 달러 줬어요. 박지성이 같은 경우에는 맨유의 그 박지성이 때문에 7천만 달러를 받은 거죠. 또 소속되어 있는 부상 선수의 소속 클럽팀한테 보험금으로 1억 달러를 줬어요. 이 정도로 많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슈퍼볼 1초에
1초 광고하는데 1억 6천만 원? 한번 볼까요? 미국 주요 항공사의 경기장 인근 공항에다가서요 60회 이상을 해줬어요. 미국인 한 명당 슈퍼볼을 보며 섭취하는 열량이 2,400칼로리예요. 티켓 평균 가격 505만 원이에요. 30초짜리 TV 광고 단가 49억이에요. 30초짜리. 우리 이거 기아에서 따냈죠. 기아에서 따내가지고 30억 줬죠. 슈퍼볼을 즐기기 위해서 TV를 새로 구입한 미국인들 950만 명이에요. 미국 내 슈퍼볼 시청자 1억 115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3분의 1은 봤다는 얘기죠. 미국인이 슈퍼볼을 보면서 먹은 닭갈비 개수 12억 5천만 개예요. 미국인이 슈퍼볼 관련 지출 규모 15조 원이에요. 이게 스포츠입니다. 이게 스포츠 산업이에요. 결국은 베이징 올림픽, 런던 올림픽이 전부 다 영국을 살리고 중국을 살렸다는 거죠. 이제는 스포츠가 경제 논리라는 거예요. 누가 이적료가 가장 많냐? 아니 일개 대기업보다 국가의 그 대기업보다가도 이적료가 더 많아요. 좀 지겹죠?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는 뭐냐면 상업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제가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의 차이점, 장단점을 가지고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죠. 아마추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순수한 스포츠 정신을 우리가 아마추어라고 얘기해요. 근데 프로라고 얘기하는 거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주의 활동이에요. 자기 돈 내고 하죠. 아마추어는 벤또 싸가지고 가가지고 하고 지도자도 없죠. 시설도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죠. 근데 프로는 지도자 아니면 시설 모든 전문 기구 모든 걸 가지고서는 다 하고 있잖아요. 참 지금 답답합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해가지고서는 스포츠를 즐겨야 되는데 스포츠 관련 뉴스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결국 프로스포츠는 경기 시간을 조정해요. 이 다음에 그 스포츠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해가지고서는 중계하다가 중간에 그냥 정규 스포츠 시간 관계로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유도하는 거죠. 보게. 그런데 정치, 사회, 문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하는 걸 30분 뉴스를 하지만은 스포츠 뉴스는 그 이후에 10분, 15분 별도로 하죠. 스포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경기는 주말에 해요. 그러고선 골든 타임이에요. 골든 타임이라고 하면 6시에서 9시 사이에 골든 타임. 퇴근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또 많은 경기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가지고서는 미디어에서 조정을 하고 있죠. 결국은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서는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많은 각 종목의 스포츠에 있지만 아직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래프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오늘의 랭킹 1위 선수들을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라든가 연봉 많이 주는 팀에 가야 되는데, 근데 꼴찌 팀한테다 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제도를 잘못되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프로팀의 전부 그 이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각 구단의 구단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어, 협의회 그 노조를 못 만들게 하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졸리죠? 자, 요거 재미있는 거 퀴즈 한번 해봅시다. 보석을 밝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는 뭘 것 같아요? 싸움이 끊일 새 없는 도시는 어딜 것 같아요? 뜀박질의 인생을 걸고 사는 도시는요? 황영조가 있는 도시일까요? 어딜까요? 무서운 도시로 널리 날려진 도시는 와글와글 분주하게 시끄러운 도시는 어딜까요? 생선 매운탕을 좋아하는 도시는요? 노래를 부르려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는 도시는? 그렇죠. 식욕이 없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도시. 재미없었어요? 결국은 프로스포츠라고 해가 하는 건 전속제, 드래프트, 선택조항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구단주들이 이걸 자기네들이 인용하는 거죠. 공 한 번 던지는데 9,500만 원이에요. 볼트가 한 발 뛰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음? 결국 이렇게 우리나라 시설이 잘못된 게 아까 시설업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시설 밑에다가 다 이런 식으로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을 못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그 부산 아시안 게임,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시설 잘못 졌다 해가지고 좀 많이 자문위원으로 해가지고선 얘기했었는데 이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 운영이 되는 거죠. 가장 광고비가 비싼 거는요, 야구에서는 포수 뒤에 있는, 항상 투수가 공 던질라 그러면은 그 뒤에 항상 카메라에 잡히는 거기가 가장 비싼 겁니다. 외야에 있는 거, 혹시나 홈런 날라가다가 거기 한번 비추는 거거든요. 싼 광고비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못했죠. 이렇게 지금 가장 비싼 구단은요. 가장 비싼 구단은 우리가 팔리면은 어디 저거 해가지고 하느냐 했었던 게 정말 2011년도에 세계 최고 구단은 13년도 지금은 맨유, 마들리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죠. 그게 약간 3조 9천억 4조 가까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정말 큰그
구단 하나처럼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기아가 이게 30초 15초 광고를 따냈는데 여기에서 구단 그 그룹의 이미지가 최고로 2위로 올랐다는 해가지고서는 하는 내용이에요. 우사인 볼트 한 발 뛰는데 5억 6천억 번다는 얘기죠. 이게 스포츠 산업인 겁니다. 우사인 볼트는 43보에 뜁니다. 비싸면 더 발표. 저거 터키옥인데요. 이게 그 회사 사장님이 저기 하면서 해가지고서는 우리 지금 창고에 잔뜩 쌓여 있는 터키옥 이거를 다 팔아라. 절반 값으로 팔아라.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회사 직원이 그걸 잘못 알아듣고 갔다 오니까 그 출장 갔다 온 회사 사장님 보니까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선 직원 불러가지고 물어봤더니 말을 잘못 알아듣고서는 절반 가격에 팔아라 그랬는데 2배 가격으로 팔라고 얘기한 줄 알고서 해가지고 했더니 다 팔렸대요. 그래가지고 비싸면 더 잘 팔린다 해가지고서는 했던 터키옥 관련 책에서 나와. 결국 이제 스포츠 도박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도박 이걸 제가 이제 별도의 챕터로 해가지고 안 했지만 우리 뭔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지금 뭐 경륜 경마 경송 해가지고서는 뭐 그 강원도에 뭐 무슨 랜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사행성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이게 어릴 때 나이 어렸을 때 했을 정도로 했을 경우에 더 심각하다는 거죠. 결국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이게 국가에서 전 세계적에서 인도네시아하고 대한민국만 이런 사행성 산업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 대한민국, 인도네시아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리 퀴즈 하겠습니다. 뭐는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를 효율적으로 연계해주는 체계이다? 경제제도죠. 후기산업사회,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라고서는 제가 얘기를 했었죠. 스포츠가 어떤 산업으로서 나라의 국민 총생산에 기여하는 산업이 되기 때문에 소비에서 생산에 영향. 옛날에 제가 그런다 그랬죠. 우리 배고프니까 뛰지도 마라, 걷지도 말고 해가지고 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스포츠가 경제 영역, 산업 영역에서는 5차 산업, 의료, 교육 이쪽하고 해야 되고 최고위에 있는 산업으로 5차 산업으로 규명된다고선 얘기를 했었죠. 스포츠 산업을 크게 얘기했을 때 스포츠 용품업, 시설업, 나머지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비스업이라 그랬죠. 스포츠와 관련된 경제 활동 중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주를 이루며 나이스피츠가 얘기했다 그랬죠. 후기 산업 사회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후기 산업 사회, 그러니까 미래학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트로커 내지는 나이스피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후기 산업 사회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동화가 어렵고 인건비 비중이 크며 디자인이 중요하고 소재의 고도화가 중요한 사업이다.
이병철 회장도 이걸 가지고서는 독일에서 회의를 주재를 했어요. 나이스 피치를 가지고서. 이게 뭐죠? 용품업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삼성 제품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비싸더라도 믿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포츠 관련 직업은 초창기에는 체육교육과에서 뭐를 양성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는데, 서울대학교 65년도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죠. 이후에는 체육학과에서는 코치와 감독의 양성으로 이어졌는데, 최근에는 사회체육학과, 뭐 스포츠 레저학과 뭐 해가지고서는 여러 학과에 그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체육교육학과에서는 코치 감독을, 체육교육학과에서는 체육교사를, 체육학과에서는 코치 감독을 위해 가지고서는 만들어졌던 학과들이었었죠. 여기에서 영역이 확대가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아마추어에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뭐를 추구하지 않은 순수한 스포츠 정신인데, 또한 프로에서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뭐를 추구하는 상업주의적인 활동이다.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건데, 좀 의심되는 게 뭐냐면, 아마추어에서도 협회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돈을 줘요. 근데 그러면 프로죠. 잘못된 거죠. 메달을 박탈당하죠. 그런데 그 돈을 주는 게 뭐냐면은 학술진흥기금 내지는 체육 활력기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뭐 다른 명목으로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메달 땄다고 해가지고 주면은 메달 박탈 당합니다. 프로스포츠 조직 구조의 특성은 팀 간의 전력 차이를 줄여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독점 기업에 뭐를 형성한다? 이사들이, 재단들이, 그 사람들이 협의회를, 노조를 인정 안 하고 있죠.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예요. 뭐는 구단을 구성하는 팀들의 경기 수준을 평준화하기 위해서 하위 성적 팀이 우수한 신인 선수들을 독점적으로 선택하는 고용 제조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를 악용하고 있죠. 랭킹 1위 선수가 자기가 가고 싶은 팀, 연봉 많이 주는 그 팀을 못 가요. 작년에 꼴찌팀으로 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탁구공 뽑으면서 해가지고 하잖아요. 스포츠 도박은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관심의 결과인데, 그러나 스포츠 도박이냐 아니냐의 결정은 점 100은 도박이에요. 점 1000은 도박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을 때 이게 더 강한 사회적 부작용이 심해요. 중독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많은 선수들이 영구 제명을 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죠.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의 장단점을 생각해 봅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과제를 안 줄게요. 대신에 여러분들 분명히 하세요. 제 아이디가요 소문자입니다. JHNAM59 골뱅이
한메일.net입니다. 제 동영상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올리세요. 그러면은 제가 출석으로 인정을 할 거고요. 저 무슨 학과, 그리고 또 하나 올려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무슨 요일 날 화수목 제가 수업하는데요, 무슨 요일 날 수업을 듣는 무슨 학과, 어떤 학번, 저 누군데요,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 댓글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무슨 학과 뭐 해가지고, 아니면은 나를 테스트하는 걸로 해가지고서는 정말 제가 너무 힘들고 걱정이 되니까는, 그리고 댓글을 분명히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제가 출석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내 아이디는 소문자로 JHNAM59 골뱅이 한메일.net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